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 7, 8, 90 구문 마저 읽고요. 그러고 나서 하이퍼킬러 문제, 그리고 이제 데일리 미션,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평소에 문장을 읽을 때 의미 덩어리로 잘 구별해서 읽을 줄 아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치사가 보이거나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동작과 관련된 느낌을 주는 표현이 보이면 뒤쪽에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활용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이게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독해는 사실은 이미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지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한글로 된 소설책 읽어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쵸? 아니면 만화책 읽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화책에 그 대사들 좀 있죠. 그쵸? 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웹툰 같은 거 볼 때 대사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림만 봐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 스토리가 따라오고 속도가 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좀 있는데, 자, 일단 7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getting technical details as correct as possible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일단 as가 보이죠. 그쵸? as가 보이면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제 그 뜻인데, 특히 as possible이 보이면 가능한 뭐뭐한 그 뜻인데 기본적으로 as possible은 부사예요. 부사이기 때문에 애들은 날리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as possible이 들어가 있으면서 문장이 복잡하게 여겨지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뭐가 보이냐면 getting technical details correc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딱 get이 보이고 그 다음에 technical details라는 목적어, 즉 get의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호 이렇게 딱 보이죠. get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역시 얘도요. 우리에게 낯설기는 하지만 단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아요. 그렇죠? get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거든요. 역시 수능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익숙한 단어의 새로운 조합을 좋아하는데 get 같은 경우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많이 쓰였냐면 이렇게 쓰인 경우 있죠.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랬을 때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쓸 때 이 자리에 동사원형 쓰는 경우 있죠. 그쵸?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make 목적어 동사원 이렇게 쓰는 경우 있는데 이때 비슷한 의미로 get을 쓰고 get은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뭘 쓴다고 투부정사 이렇게 딱 씁니다. 즉 make 목적어 동사원형과 같은 의미로 ge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get 자체가 어떤 의미도 있다고 이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get 자체가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해서 make의 느낌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어떤 패턴일 때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 투부정사의 패턴일 때 make하고 비슷한 의미를 쓰일 수 있다. 적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getting technical details as correct as possible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 세부사항을 가능한 바르게 만드는 것, 가능한 정확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correct는 정확하냐는 뜻의 accurate라든가 혹은 무엇과 비슷한 의미 right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야. 요즘 영화가 대부분 그렇지 않냐? 그 옛날엔 공상과학 영화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본 거야? 저거 영화잖아. 말도 안 되는 개뻥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 거니? 어느 정도 개연성도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요즘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기술적 세부사항을 가능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Grounding the story in the real world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ground의 의미 적어볼까요? ground 그리고 딱 in의 의미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ground는 지금 ing 형태를 붙인 걸로 봐서 ing는 어디에 붙인다? 동사에 붙인다 했었죠. 그쵸? 그럼 ground의 동사 의미를 떠올려라. 그 뜻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ground A 그 다음에 in B 이렇게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 적어보세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 A의 토대를 B에 두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A의 토대나 기초를 B에 두다. 그 뜻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라고 ground A in B 이렇게 딱 썼는데 토대나 기초라는 단어로는 ground 말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토대라든가 기초 아래쪽이죠. 그쵸? 뭐가 있을까? 토대라든가 기초에서 요거 있죠. 그쵸? 그래서 base A on B 요거가 비슷해요. 적어주세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 A의 기초를 B에 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A의 토대를 B에 두다. 자, 그러면 A는 B를 토대로 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얘네들이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데 사실은 얘네들을 그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A is grounded in B. 그래서 A는 B를 토대로 한다.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는 B를 토대로 한다. A is 그 다음에 based on B. 이렇게 딱 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렇게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많이 출제를 했다면 최근에는 능동의 느낌도 많이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는 많이 알거든요.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는 또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대부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능동의 형태까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A는 B를 토대로 한다. A의 토대를 B에 두다. 이렇게 같이. 됐죠? 자, 그러면요. 자, 다시 우리 문장으로 돌아와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가능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의 토대를 어디에 두는 거야? 실제 세상에 두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실제 세상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이라고?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 자, 리얼 월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최소화시키는 거야. 뭘 최소화시키겠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그럼 뭘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겠지. 간단한 논리인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최소화시킨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oh please moment라는 건 바로 뭐야? 제발. 제발. 이런 순간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순간이 바로 뭐냐면 뒤에서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거니까 당긴대. 누구를? 시청자를. 보는 사람을 어디로부터? 이야기 바깥으로 당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시청자를 잘 들어야 돼. 시청자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바깥으로 당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시청자를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게 혹은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야기 속에 무엇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푹 빠져서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야. 뭐야 제발 진짜 개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oh please moment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 픽션이니까 꾸며낸 이야기죠. 그쵸? 즉 시청자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로 그 시청자들을 이야기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oh please moment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러면 실제 생활에 실제 세상에 토대를 둬서 이야기를 만들고 시청자들의 이야기 바깥으로 끌어내는 즉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oh please moment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럼 밑에 oh please moment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바로 이렇게 딱 봐야 되는 거죠. 현실적이지 못한 진짜가 아닌 unreal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꾸며낸 거니까 허구의 그래서 픽셔널과 비슷한 의미가 oh please moment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 잘 들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간다. 실제 세상을 토대로 만들지. 현실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뭐가 많아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럼 최소화될 것들은 바로 뭐야? 현실적이지 못한 꾸며낸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에 봤을 때 oh please moment는 unreal이고만 이렇게 느낌을 잡을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8번, 9번 그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8번, 9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긴 문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이제 문장이 2개, 3개 이렇게 좀 더 길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옆에 문장과의 의미 연결 연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연습들이 잘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독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나온다니까? 1등급 나와요. 진짜로. 단어 잘 보고 과제 잘하고 수업 잘 듣잖아요. 그러면 더 노력하지 않아도 시중에 다른 문제집 사지 않아도 선생님이 주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인재 컨텐츠도 가지고 올 거예요. 합법적 루트로. 합법적 루트로 가져올 거니까 여기 오면 다 된다.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싹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료 걱정하지 말고 나눠주는 자료 그대로 잘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 항상 컨텐츠를 항상 좋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풀고 있는 이 하이퍼킬러 컨텐츠 있죠. 요거 올해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최근의 트렌드를 맞춰서 또 문제를 다시 개정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그렇게 출제를 하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주간지 있죠. 주간지도 나중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풀어볼 수 있게끔 데일리 컨텐츠 형식으로 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을 하지 말고 주는 대로 그대로 쭉 잘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꼭꼭 씹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먹다가 뱉어버리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여기 쭉 보니까 과거 10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an as a whole은 지금 두 번째 나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has been so successful in dominating his environment 이렇게 쭉 보이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뒤에서 dominate는 지배하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환경을 지배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 진짜로 환경을 다스리는 건가요? 환경아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러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 컨트롤, 통제한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dominate는 컨트롤의 느낌이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오랜만에 나오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so that. 됐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이렇게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난 한 10,000년 정도 되겠죠? 한 10,0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인간은 일반적으로 환경을 잘 통제를 했어. 잘 통제를 해서 거의 어떤 종류의 문화라도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문화가 되겠죠? 그렇죠? 인간이 만든 문화는 당연히 for a while이니까 잠깐 동안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so long as에 비추어 볼까요? so long as는 그냥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뭐뭐 하기만 한다면 그냥 무엇과 비슷한 의미? if하고 비슷한 의미 이렇게만 좀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법에서 여러분 배우고 혹은 또 배웠을 수도 있지만 뭐뭐 한다면 그랬을 때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게 심심찮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얘기해요. providing이라든가 provided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면 그때는 뭘로 해석한다고? if로 해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제공한다면 뭐 제공된다면 그런 뜻 생각하지 말고 providing, provided 이게 주어하고 동사 함께 쓰이면 그때는 어떤 뜻이다? if의 뜻이다. 얼른 필기해 주세요. 얼른 필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화가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자, degree of 이렇게 딱 넣으면 어느 정도의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뜻인 거고 예를 썼죠. 이건 무슨 말이냐? modest. 그쵸? 적당한 그렇게 보면 돼요. 적당한 정도의 지나치지 않고 적당한 정도의 연필 들고 적어봐요. modest degree of 적당한 정도의 내적인 일관성이 있고 consistency가 일관성이죠. does not shut off reproduction altogether. 이렇게 보이죠? shut off는 차단하다. 우리 아까 봤던 cut off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reproduction은 당연히 번식이겠죠. 번식. 그쵸? altogether는 all plus together예요. 모두 함께라는 뜻이니까 완전히. 됐죠? 그래서 완전히 번식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정도의 내적인 일관성과 완전히 번식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문화라도 잠깐 동안은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that 하나 보시고 so long as가 providing, provided와 함께 if의 의미란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하고 10번 바로 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자, 일단 9번은 그 앞쪽에 precondition 적어볼까요? 전제 조건 적어주세요. 전제 조건.
elimination 당연히 뭘까요? elimination 당연히. 그쵸. 제거죠, 제거. 그쵸. 그러면 absolute poverty니까 뭘까? 절대 빈곤이죠. 그쵸? 절대 빈곤. 그러니까 존나 빈곤한 거야. 존나 빈곤한 건데, 야, 진짜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쵸? 우리 부자 되려고, 혹은 부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리기 위해서, 그쵸? 과소비는 안 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 오늘 고기 먹을까? 뭐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 되게 우울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일종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자, 절대 빈곤의 제거를 위한 그 전제 조건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위치가 파버티를 꾸며주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제한한다라는 거 보이죠. 그쵸? 자, 사람들이 제한하는 거죠.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어떤 능력이니? capacity나 ability는 뒤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죠. 그쵸? 자, 그러면 뒤에서 satisfy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 뜻인데요. 요렇게도 많이 쓰였죠? 그쵸? 무엇과 비슷한 의미? meet하고 비슷한 의미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meet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 뜻으로 많이 쓰였죠. 그쵸? 자, 그러면 the most basic of their needs 이게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 필요로 한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쵸?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생각하면 돼요. 뭐가 있겠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당연히 먹고 자는 거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쵸?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살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쉴 곳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는 절대적 빈곤의 제거를 위한 전제 조건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그쵸? 지속 가능한 게 매너의 별표. 매너는 여기서 방향이 무슨 뜻일까요? 매너는 방법이라든가 방식이죠. 그쵸? 방법이라든가 방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방법이라든가 방식, way하고 같은 말. 그 매너에, 그쵸? 여러분 그 매너에 있다 하잖아요. S를 붙여야 뭐가 되는 거니? S를 붙여야 에티켓이 되고 예절이 되는 겁니다. 그쵸? manners, 이렇게 해줘야,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예절이라든가 예의가 되는 거고, 그냥 매너는 방법, 방식. 그쵸? 그래서 킹스맨에 나오는 단어가 요거죠. 그쵸? manners, make the man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어찌됐건, 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절대 빈곤의 제거를 위한 전제 조건은, 그쵸? 그럼 절대 빈곤을 제거하려면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급속한 성장 혹은 증가. 그쵸? 상대적으로 급속한 성장이라는 거 여기서는 뭘로 봐줘 맞겠어요? 증가라는 뜻으로 봐줘야 맞겠죠? 왜? 뒤에 보니까 in per capita income 보이죠? 이게 수입이고, 그 다음에 per capita 바로 무슨 말? 1인당 그 뜻입니다. 1인당. 그렇죠? 사람 하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머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ap이 딱 보이죠? cap이 바로 어떤 뜻이라고? cap이 바로 머리라고. 됐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모자를 그래서 뭐라 그러니? cap.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er capita는, 그러니까 사실 직역으로 그대로 보면 per capita는 두당,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두당 얼마씩 내라, 머리당 얼마씩 내라. 약간 우리말로 하면 약간 두당의 느낌인데 그냥 1인당 그것을 per capita 이렇게 얘기한단다. 자,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1인당 수입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가처분 소득의 수입의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뭔지 알죠?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내가 써도 되는 돈. 그쵸? 수입은 300만 원인데,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이 250만 원이야. 그쵸? 월세가 30만 원이야. 차비가 15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밖에 없냐? 5만 원밖에 없는 거죠. 5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 그쵸?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가처분 소득. 그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disposable income. disposable income. 이것의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자, 10번은 쭉 한번 읽어보시죠. whil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while이 나왔을 때 while은 접속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데 그 두 문장이 서로 약간 반대나 대조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while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그게 아니면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도 쓰시면 돼요. 두 개를 연결한단다. 그래서 뭐뭐인 반면에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교적이거나 학업적인 훈련.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그리는 당연히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디그리는 당연히 여기서는 학업적인 훈련이라든가 책, 그 다음에 뭐 교직 이런 것이 나온 걸로 봐서 얘는 뭘로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뜻을 맞아요. 맞겠죠? 그쵸? 학위란 뜻으로요. 자, 그러면 자, 종교적이거나 학업적인 훈련, 그 다음에 학위, 그 다음에 책, 그리고 이전에 가르치는 자리, 그쵸? 그러니까 이전에 가르쳤던 경력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뭐가 된다고? 증명사가 됩니다. 적어주세요.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크레드가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믿고 써도 되는 것 다음 달에 네가 갚겠지 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게 신용카드, 크레디트 카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종교적이거나 학업적인 훈련, 학위, 책, 그리고 이전에 가르치는 자리 이런 것들은 증명서이지만 증명서인 반면에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거죠. highly trained니까 고도로 훈련된 교사. 됐죠? 고도로 훈련된 교사라는 것을 가리키는 증명서 혹은 치료사라는 것을 가리키는 증명서이지만 자, 우리가 while이 나왔을 때 뭐뭐인 반면에 혹은 뭐뭐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얘기했죠. 우리 초반에 했던 얘기 이제 생각납니까? 자, 요렇게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이 부분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 부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나온 내용을 그냥 꾸며주는 느낌인 거죠. 즉 얘보다 어디가 뒤쪽의 내용이 강조된단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결국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쪽 해석 잘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그 교사라든가 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저런 경력과 관련된 뭐 증명서 이게 아니라 자 equally important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이쪽 잘 따라오세요. 어떤 방법이니? 왜 다음에 이니치는 생략 가능해요. 그대로 쫙 꾸며주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야? 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을 주변 세상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테스트가 바로 어떤 의미예요? 테스트가 검증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 교사야. 여러분 교사면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업을 하기 전에 뭘 하겠니? 수업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수업 플랜을 짜요. 티칭 플랜을 짜서 이번 시간에는 구문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 이번 시간에 뭐 비문학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딱 플랜을 짠단 말이에요. 플랜을 짜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처음에 10분에는 뭐라고, 중간에 20분에는 뭐라고, 마지막 5분에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플랜 같은 것도 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플랜을 가르치는 걸까요? 학생을 가르치는 걸까요? 학생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플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그 지식이 주변 세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걸 주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계속 검증해 가면서 테스트를 거친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 있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면 뭐 하겠니? 아무리 책을 많이 쓴 사람이면 뭐 하겠어? 수업 시간에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친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업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영문과지만 이제 그 교직도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절대 플랜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학생을 가르치려고 해라. 학생이 근데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놀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아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분위기 봐서 해라.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이거 보면 진짜로요. 가르치는 일은 정말 애드립이 중요한 거죠. 그쵸?
현장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건데,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니치아가 앞에 나오는 웨이즈를 꾸며주는 건데요. 자, 여기 딱 가로 묶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이나요? 자, 도치에서 또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원래 그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동사조어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도치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도치 중에 한 가지가 요겁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격 보호가 나왔을 때 저거 보세요. 즉 보통 비동사를 썼을 때 이거 잘 봐야 돼. 자, 비동사가 쓰인 문장은 보통 비동사 앞에 주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고요. 역할하는 명사가 있고 보통 뒤쪽에 보호 역할하는 형용사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는 ing라든가 pp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가능해요. 명사도 가능한데 자 근데 비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잘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비동사 있잖아요. 해석 어떻게 하니 비동사? 뭐뭐 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는 보통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부호처럼 기억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동사는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하고 그 다음에 얘는 주어에 대한 보충수명이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같으니까 둘의 위치를 바꾸기도 해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고? 형용사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용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뒤에서 명사 이렇게 이제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뒤쪽에서 주어 역할하는 게 보일 거고 앞쪽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주격 보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즉 비동사가 쓰인 문장은 항상 잘 생각해야 돼. 비동사 앞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비동사 앞에 주격 보호가 나오고 비동사 뒤에 주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도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순서는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지. 이게 중요한 거야. 도치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어차피 우리는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도치된 문장을 볼 거야. 도치가 안 된 걸 도치된 상태로 고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내신에서도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뭘 생각하는 거냐면 도치된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거냐. 그 얘기인데요. 순서는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뭐겠니? 첫 번째.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뭐가 안 바뀌는 거야? 의미는 안 바뀌는 거야. 그렇죠? 순서만 바꿨고 의미는 안 바뀌는 거야. 두 번째. 구성 성분도 안 바뀌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도치가 되어도 변함없는 것 적어놔요. 도치가 되어도 변함없는 것 의미 그리고 구성 성분 적어주세요. 도치가 되어도 변함없는 것 의미와 구성 성분 밑에 적어놔요. 도치가 되어도 변함없는 것 의미와 구성 성분. 그러니까 포인트를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제일 안타까운 친구인지 알아요?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뭘 하는지 모른 채. 잘못된 방향으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 그 친구가 가장 안타까운 친구예요. 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뭔가를 하는데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혹은 뒤처지는 경우가 바로 그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도치가 되었다? 도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치된 문장을 봤을 때 변함없는 건 바로 뭐냐? 의미와 구성 성분은 변화가 없다. 원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면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를 많이 물어봐요. 요 자리. 자, 비동사 쓰인 문장에서 문장의 시작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자리에 뭐만 쓰면 안 되겠니? 이 자리에 당연히 부사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단, 형용사가 있으면 앞쪽에 무엇은 가능하다고 부사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형용사가 앞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주격 보호잖아. 그럼 주격 보호는 주어하고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해석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해석도. 주어처럼 해석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를 시작하면 어차피 주격 보호니까 주어처럼 해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important를 써줘야 맞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동사죠. 뭐가 주어니? 뒤에
ways가 주어니까 복수동사 R에 썼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equally important,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주변의 세상에서 자신의 지식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자, 이 사람이 교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력이라든가 책, 이게 아니라 뭐다? 실생활에서 자신의 지식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즉, 실제 생활과 거리가 있는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좋아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제 뒤쪽에서 그 책급 드릴은 참고로 읽어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뒤에 37페이지 챕터 3 이쪽으로 갈 거니까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들 복습 꼭 하시고 책급 드릴 꼭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데일리 미션 지금 풀어주세요. 데일리 미션.
집중해서 보세요. 살짝 애매한가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이게요 그 맨 앞에 쓰이는 그 문장 있죠, 그렇죠? 여러분 typically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 칠판에 있는 거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게 그 일반적인 의견이 나오면 typically가 이제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뜻인데, 일반적 의견이 나오면 뒤쪽에 반전 주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흐름으로 그냥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게 쭉 부연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typically, 뭐 normally, generally 이런 것들이 보이면 뒤쪽에 but 다음에 반전 주제만 잘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제 같이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지금 요게 아니라 요런 스타일로 지금 빈칸처럼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거죠. 전체 쭉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개인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와 관련된 게 빈칸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와 관련된 게 빈칸인데, 잘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한 개인은 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평가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뒤에 보니까 이익과 비용이라는 거 보이죠? 이익과 비용을 평가한다라는 건 이익과 비용을 측정한다. 그래서 측정하다 적어주세요. 평가하다는 뜻으로 봐도 되고, 여기서는 측정하다는 뜻. 우리가 보통 이제 측정하다 하면 뭘 쓰는 거고, measure라든가 어림잡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estimate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과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likely 예상되는, 됐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디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이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류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최소한 몇 명이서 하는 거야? 그쵸?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는 거야. 항상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런 생각들은 늘 하고 가는 거예요. 독해를 할 때 하나냐 두 개냐라는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내용에 큰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란 얘기지. 그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 심지어 내적인 만족이지. 그치? 내적인 만족이가 어떤 거야? 개인적인 만족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혼자 느끼는 그러한 개인적인 만족도,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인 만족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족도 turn sour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tur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되다. sour는 바로 어떤 뜻이에요? sour는 시큼한 그 뜻이거든요. turn sour는 시큼한 맛이 나다 그 뜻이야. 야, 음식에서 시큼한 맛이 나면 어떻게 된 거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발효된 건가? 김치 그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음식에서 시큼한 맛이 나면 상한 걸로 봐야 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발효 음식 막 좋아하니까. 근데 음식에서 시큼한 향이 나면 좋은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김치고,
그죠? 대표적인 김치고, 그다음 태국 음식 중에서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 그 똠양꿍이라는 그 스프 있거든요. 그래서 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딱 만든 건데, 그 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걸 잘 못 먹거든요. 음식에서 뭐 이런 냄새가 나, 뭐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 뭐야? 그래서 그냥 먹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고수 좋아하시나요? 고수? 고수. 고수도요,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나는 그냥 안 먹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고 하길래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그냥 먹어요. 그냥 쌈 싸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고수는 약간 그 화장품 향이 좀 나거든요. 진짜 화장품 향이 좀 나요. 화장품 향이 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취향은 좀 다른데, 선생님하고 집사람은 고수 매니아예요. 그래서 그 뭐지 태국 음식 가보면 고수만 따로 주문을 해서 그냥 이제 뭐지 국수에도 넣어 먹고 볶음밥에도 넣어 먹고 그냥 이렇게 소스 뿌려서 그렇게 쌈 싸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찌됐건 이 표현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꼭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의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일단 시큼한 맛이 난다라는 것은 상하다라는 뜻을 일단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어떤 거야? 개인적인 만족인데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거야. 지금 뭐가 아니야? 상호작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개인적인 만족도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상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여기 끊어볼까요? somehow 무슨 뜻이니? somehow. how는 방법이죠. some은 어떤 뜻이었어? some people 뭐라고 그러니? some people.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something이 어떤 것이잖아.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됐지? 어떤 방식으로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적인 만족도 상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내가 가지는 만족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정확하게 이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뒤에서 이제 무슨 얘기니? 개인적인 만족이 다른 사람과도 관련이 있듯이 사람은 상호작용해서 이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죠? 한 가지 이야기.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데? typically로 시작하는데. 근데 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은 정확하게 이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사람은 derive 할 수 있으면 여기 derive 잘 봐야 돼. derive가 뒤쪽에서 목적하고 딱 쓰이잖아요. 목적하고 딱 쓰이면 그때는 얻다 확보하다. 됐죠? 얻다 확보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고 밑에 봐요. 근데 derive from이 보이지? 그치? derive from이 뭐예요? 그냥 derive 목적어도 있고 derive from도 있죠. 얘는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나오다. 됐죠?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나오다. 그래서 originate from이라든가 혹은 come from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냥 derive는 목적어를 가지면 타동사를 써 얻다 확보하다. 그 다음에 derive from은 뭐뭐에서 나오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약간 다르죠. 연필 들고 적어라. 연필 들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한 개인은 내적인 만족을 혹은 본질적인 만족을 확보할 수도 있어. 무엇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만약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거 무슨 말이니? reciprocate 무슨 말이야? 자, 이거 한번 본 적 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 형용사를 같이 기억하면 딱 좋아요. 어떤 뜻이니 요거? 상호적인 그 뜻이지. 그치? 적어놔요. 상호적인 그 뜻인데 상호적이라는 건 요렇게 위하고 프로를 생각하면 돼. 프로가 뭘 가리키는 말인 거고 프로가 앞을 가리키는 말인 거고 위가 뭘 가리키는 말이니? 뒤를 가리키는 말이죠. 상호적이라는 것은 A, B 당사자 둘이 있을 때 앞뒤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야 미친년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못생긴 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됐어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reciprocal이야. 그럼 reciprocate는 무슨 말이니? 왔다 갔다 하는 뜻이니까 주고받다는 얘기지. 그쵸? 주고받다는 의미에서 상대방이 뭔가 하면 나도 거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보답하다라는 뜻도 생기는 거예요. 됐죠? 주고받다, 보답하다. 그 식으로 보세요. reciprocate. 요 느낌을 생각한다. 여기 상호적인 뜻이니까. 자,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주는 호의에 대해서 호의로 보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도
괜찮은 걸로 나에게 보답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적인 외적인 만족감이 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게 반응을 보이면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 되는 건데 그러나 however가 나왔죠. however가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니? 앞쪽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혹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나 만약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무시하거나 심지어 리젠트는 바로 무슨 말?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의도를 가진 제스처 즉 나의 도움에 무엇으로서 생색을 낸다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리고 언어적으로 어떻게 한다면 어뷰스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어뷰스. 말 그대로 그냥 학대하다라는 뜻을 보면 돼요. 언어적으로 그 도움을 베푼 사람을 호의를 베푼 사람을 학대한다면 생색내고 지랄이야. 이렇게 학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쵸? 여기서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건 무슨 말?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야. 아니 나는 도움을 줬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생색낸다고 욕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자 아마도 내적인 만족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호의를 베푼 사람을 남겨두게 될 겁니다. with 뭐뭐와 함께 호의를 베푼 사람을 무엇과 함께 남겨주는 거야? 여기 보이죠? 이게 순손실이란 뜻이에요. 순손실. net profit가 순손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lost가 손실이지. 근데 net가 바로 어떤 뜻이 있어? net. 그물로 걸러낸 그 뜻이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싹 없애고 그물로 걸러내. 그래서 순수한 그 뜻이야. 그래서 순손실을 net profit 이렇게 쓰는 거고, 아니 뭐지? net loss라고 하는 거고, 그 순이익 있죠, 순이익. 그쵸? 순이익을 그래서 net profi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손이네. 손이라 써놨냐? 아무튼 그래서 표정이 이상했구나. 아무튼 손실해가지고 손을 잃게 되는 건가? 아무튼 순손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왔던 문장 있지.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확하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마지막 문장 봐요. 같은 내용으로 쭉 나왔죠. 그러면 상호작용의 결과들이라고 나왔지. 여기 비추고 봐요. 상호작용의 결과들이지. 결과들이니까 최소한 몇 개야?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들은 뭘까요? 앞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가 생길 수 있었어?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었지.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문맥으로 따져보는 거야. 한 가지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첫 번째 나왔던 주제를 표현을 바꿔서 강조한단 말이야. 상호작용의 결과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결과들은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gains and cost 이렇게 해줘야 맞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건 예상하기가 어렵지. 바꿔가면 무슨 얘기야?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예상하기가 어려워. 뭘 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거나 측정하기가 어려워. 왜?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치? 다른 사람이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빈칸은 뭐가 들어가줘야 돼? 다른 사람의 반응. 이게 들어가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이겠니? 당연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많이 의존하니까 몇 번? 바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이거 낚이면 안 된다. 5번은 at the cost of 빗줄. 뭐뭇을 희생하여, 뭐뭇의 대가로 적어주세요. 뭐뭇을 희생하여, 뭐뭇의 대가로. 집중해라. 뭐뭇을 희생하여, 뭐뭇의 대가로.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손실의 대가로 이익을 나타낸다.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단어가 그냥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답 찾고 그러면 안 돼. 개인도 있고 코스트가 있으니까 5번이 답이다. 그 지랄 하면 안 돼요. 시각적으로 그냥 비슷한 거 찾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느 내용 파악해야죠. at the cost of가 뭐뭇의 대가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대가로 이익을 챙긴다.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에 4번에서 컴포넌트 보이죠? 컴포넌트는 무슨 뜻이니? 오늘. 그쵸? 칭찬이라는 뜻이죠? 그건 뭐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두 문제 풀겠습니다. 하이퍼킬러 1번, 7번 지금 풀어주세요. 1번, 7번 두 문제 풀어주세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이퍼킬러 1번, 7번.
시간은 5분 드릴게요. 5분. 가볍게 설명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그래도 1번은 좀 할만하지 않냐? 1번은 그 함축음이 추론 문제잖아요. 21번, 22번, 23번, 24번 다 3페이지에 있는 거지. 함축음이 추론, 주제, 제목, 요지 싹 다 동일한 요령으로 전체를 읽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 한 가지 이야기냐, 두 개를 비교, 대조했는가. 한 가지 이야기라면 밑줄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한 가지 이야기지. 뭘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 뿐인 거지. 그쵸? 무엇에 관한 이야기니? 처음에 요거야, 요거. 요거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사회적 관행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그리고 소셜이라는 얘기가 하나 딱 나오면 사회적이다 그 뜻인 거고,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집단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이 사회적 관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양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해 준 거예요? 양들이 여성이 길을 건너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높게 점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쭉 보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여성은 이미 집에 도착해서 뭘 하고 있는데 서퍼를 먹고 있어요. 서퍼가 바로 무슨 말이야? 저녁 식사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성은 이미 길을 건너서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차로에서 양들이 계속 점프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맨 앞에 누군가 했고 다른 양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인이라든가 이유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점프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양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미 여성은 집에 도착을 해서 안전하게 저녁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프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관습을 따른다. 몇 번? 바로 3번이 답이다.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여기 나오는 social customs가 당연히 social practices에서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 관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blind가 바로 어떤 의미예요? 눈 감고 그냥 못 본 척하면서 맹목적으로 됐죠? 눈 감고 못 본 척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바로 3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7번을 살펴보면 7번은 뭐가 보이냐면 순서별 문제죠. 그쵸? 순서별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한번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우리가 순서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 다음에 내용상 비슷한 거 가까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만 가지고는 안 풀리고요. 내용을 같이 가져가 줘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면서 비슷한 내용들을 가까이 배치를 해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피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야? Treacherous personal trouble이니까 배신하는 개인의 고통. 무슨 얘기야? 말 그대로 비극적인 개인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행동을 하고요. 자, 오늘날의 많은 하스텔은 적대적인 그 뜻이죠. 자연의 적대적인 힘들임. 근데 이 자연의 적대적인 힘들이 바로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앞에 나오는 다운표 있는 부분을 꾸며주는 거고요. 이 put에 딱 밑줄고 보시고 그 다음에 in jeopardy 딱 밑줄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put 뭐뭐 in jeopardy니까 put 놓다. 뭐뭐스 in jeopardy. jeopardy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jeopardy. 그쵸? jeopardy가 같은 말이죠. 그쵸? 뭐뭐스 위험에 처하게 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피하려고 행동을 하고 자, 오늘날에 많은 자연의 적대적인 힘들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던 거. 뭐가 있겠니? 홍수라든가, 그 다음에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밑에 나온 것처럼 도둑질이라든가, 강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되거나, 그 다음에 이용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하니스는 이용하다는 뜻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결국은 인간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 왔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가능합니다. The loneliness and sense of alienation that may feel modern living.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일단 A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쵸? 왜냐면 여기 쭉 보니까 맨에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인간에게 뭔가
고통을 주는 것들은 피하고 혹은 통제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연결되는 건 조금 그 낯설다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외로움과 그 다음에 소외감이죠. 그쵸? 현대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 즉 바로 어떤 거예요? 깊은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presence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쵸? 많은 따뜻하고 다정한 상호작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존나 외로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바로 critical assessment 이벤트라는 게 보이죠? 중요한 평가가 되는 사건, 결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 어떤 거야? 예를 들면 고통의 시기에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우리의 행복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아군인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따뜻한 상호작용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렇죠?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아무튼 현대사회도 뭔가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맨에 주어진 문장에서는 안 좋은 것들을 피해오거나 혹은 통제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A가 맨 처음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를 쫙 살펴보니까 자, 우리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야? 디터 보이죠? 디터. 디터는 단념시키다. 적어보세요. 도둑질,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을 단념시키는 법이 있고요. 우리는 경찰도 있어요. 그렇죠? 경찰도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질병 같은 것을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어떤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들어.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누구보다 안전한 거니? 조상들보다 안전한 거죠. 바꿔 말하면 조상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구체적으로 비슷한 얘기 했지. 무엇과? 맨 위에 박스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온 거야? B가 나오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C를 봅니다.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통받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야? 상대적인 부족함이야. 크리티컬 이벤트니까 중요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야.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야, 상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상대적이라는 거?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게 상대적인 거지. 잘 들어. 이거 문맥을 잘 따져줘야 돼.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데 신경 쓰면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상대적으로 결정적 사건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했을 때야? 그치. 우리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얘기지. 맨 처음에 조상들이 살던 세상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부족해. 누구보다? 조상들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조상과 비교했을 때. 적어놔. 화살표에서 조상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문맥을 따져주는 거야. 우리는 조상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부족해요. 정확하게 누가 우리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부족해요. 뭔지 알겠지?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럼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어떤 친구들만 있는 거야? 내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만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fair weather는 바로 무슨 말이야? fair weather. 공평한 날씨, 죽는다. 공평한 날씨 아니야. 화창한 날씨야. 화창한 날씨. 그래서 fair가 날씨가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요. 잘 생각해야 돼. 날씨가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냐면 금발이라는 뜻도 있고요. 금발이라는 뜻. 그쵸? 미국 사람 금발 있죠? 금발이라는 뜻도 있고 피부가 하얀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즉, 잘 들어. 원래는 공정한이라는 뜻인데 미국 사람에게 공정한 것은 바로 뭐냐? 피부가 하얗고 미국 사람처럼 그 다음에 금발이고 날씨가 화창한 거. 이걸 싹 다 뭐라 그래? 바로 fair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My Fair Lady라는 영화 있거든요. My Fair Lady. 이게 바로 나의 공정한 숙녀. 그게 아니라 어떤 뜻이야? 나의 금발의 숙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fair weather는 화창한 날씨예요. 무슨 얘기니? 날씨가 화창할 때만 친구라는 거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친구가 아닌 새끼들. 내가 어려울 때는 친구가 아닌 새끼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우리는 옛날보다 안전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행복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내 외로워. 됐어? 이렇게 풀어야 된다. 대명사 지시와 연결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지. 그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맨 위에 나오는 박스를 좀 더 비슷한 표현으로 구체화시킨 게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진짜 누가 나의 행복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은 많지만 외롭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바로 뭐라고? 비세이가 그래서 답이 된다고. 자, 나중에 선생님하고 독해하면서 순서나 삽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처음에 어떻게 깔고 가는 거야? 내용 파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들 있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 똑같이. 우리가 배우는 질문들 똑같이 안 나와요. 올해 나오는 EBS 연계 교재 있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겠냐? 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 독해력과 사고력,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많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외워야 되니, 거의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학습량은 줄어들어요. 그쵸? 왜? 너네가 1500개, 2000개 지문을 공부할 거니? 옛날 연계 시절처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려면 못하겠지. 그쵸? 그러면 적은 양으로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처음에 약간 번거롭더라도 잘 읽고 잘 푸는 연습을 해주면 나중에 진짜 수능 때 잘 읽고 잘 쉽게 풀 수 있고 시간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1, 2교시의 시험에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는다 그랬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 평가를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랑 카페 영상, 특히 어휘 영상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주간지 과제에 있는 Read and Solve 독해에서는 수정해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채점해 주세요.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